오늘 한덕수 대행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한미동맹이 계속 강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도 했는데요. 한 대행의 최근 행보마다 정치적 해석 또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지요.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예비역 육군 병장이다. 자신의 병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에 장병들이 위고 투게더라고 화답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근 한 대행이 어딜 가나 정치적인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데 한미연합사 방문 이것도 좀 그렇게 해석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총리의 입장이든 권한대행의 입장이든 저기 캠프 험프리스에 그 방문한 거는 시의적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있는데 관세도 부딪히고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는 결국은 SMA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저 캠프 험프리스 방문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국에게 일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우리나라가 2025년에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다고 그랬어요. 한국전쟁 1953년 휴전된 이후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다 초토화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원조도 해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안전 보장을 제공해서 그 편안한 투자 환경이 조성돼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국까지 발전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을 한 다음에 지금 캠프 험프리스 방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공고히 하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서 진짜로 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 시비를 걸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민군이 우리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경고 사격하는 일도 있었죠. 지금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일은 한덕수 대행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2+2 관세 협상이 시작될 뿐 아니라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하는 거 1979년 때 그때 대행이었던 최규화 전 대통령 이후에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조기현 위원장님.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내일로 예정된 한덕수 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보이콧을 하겠다는 방침인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이콧은 아니고요. 이제 네. 추경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최근에 한덕수 대행의 행보는 대선 행보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정 연설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추경 관련된 부분을 국민께 보고 드리고 그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대선 일정 중에 하나로 배치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거고요. 최근의 행보는 누가 봐도 대선 행보입니다. 엊그저께 이 한미연합사 방문도요. 한미 동맹을 권한대행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인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탄핵 과정에서도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른 방식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사를 가는 장면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여주는 것, 특히 24일 2+2 관세 협상을 앞두고 가는 것이 과연 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이미 트럼프는 청구서를 내민 바가 있습니다. 관세 플러스 방위비, 또 알래스카 가스전 등등등 해서 전부 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점철되고 있어서 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방위비입니다.
지금 한미연합사에 가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방위비 분담에 대한 명분을 트럼프가 더 확고하게 쥐는 게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협상을 앞두고 좋은 일정인가요? 저는 그게 오히려 협상 전략으로서 나쁘고 이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트럼프가 그걸 쥐고 흔들 수 있는 카드를 줬기 때문에 더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했다는 것은 예. 지난번에 지방 일정과의 연계성에서 다 보더라도 일종의 다 대선 행보용, 본인 대선 이미지 행보다. 정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내일 국회 연설 또한 민주당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강력한 항의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아, 국가적 측면에서는 협상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자신은 대선 행보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방문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해서 4월 29일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9일 무슨 날이냐? 국민의힘의 2차 경선 발표가 있고요. 또 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사퇴를 해야 될 텐데 그 시한 전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한덕수는 반기문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예. 한덕수 그 대행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후보자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가장 낫다. OECD 대사도 하고 예. 주미 대사도 하고 예. 또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정말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죠. 트럼프의. 여기에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기문 총장은 맷집이 없었죠. 고건 총리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고. 해보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에서 그 한가운데 국무총리에서 그 윤석열 정부와 또 그 야당의 횡포에 저항해서 싸우면서 맷집이 커졌다. 그런데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분이 오랜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대통령을 내가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심을 아직은 못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7, 80%는 일단 왔다. 연정 의원님. 네. 반기문 총장은 맷집이 없었고 고건 전 총리는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인데 한 대행은 민주당과 싸워서 맷집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였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민주당 언제 싸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고건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본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시에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 정지됐을 때 그때 꽤 큰 역할을 해서 그것 때문에 뜬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나선다는 거는 누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광화문 사거리에 발가벗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정치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무대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탈 털리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감수를 하고서 그런 맷집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본인이 이제 뭐 몇 가지 실수나 이것 때문에 그냥 내려갔고, 고건 전 총리도 노무현 전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본인이 포기를 했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도 4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쭉 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정치라는 게 뭐 이렇게 OECD 대사하고 뭐 하고 뭐 총리했다고 해서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즉 사람을 조직하고 정치 세력을 설득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과연 해봤냐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혼자 어떻게 합니까? 즉 세력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는 이유도 결국은 강력한 팬덤과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 여러 가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딱 탄생되는 날, 그날 본인이 딱 내고 그럼 나는 그냥 바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 국민들이 그게 동의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지금 뭐 8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토론하고 4강 가고 그다음에 이제 2강 가고 해서 어렵게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키높이 구두 신냐, 뭐 머리 진짜 맞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후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한덕수 대행은 그냥 꼬꼬마 타고 와서 그냥
후보 딱 됐을 때 누가 돕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에 지금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다 후보 진영에 가서 뛰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 놓고 나서 한덕수 대행을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칫하면 한덕수 대행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과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이상 들었다가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본인의 공직생활 모든 것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칫 옆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 훈수한다는 것 때문에 나온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